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시인 봉화창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몇 해 전 열반에 드신 법정 스님의 마지막 산문집입니다. 세 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놓아두고 가기. 내 지갑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도로공사에서 발행한 고속도로 카드와 종이 쪽에 적힌 몇 군데 전화번호, 그리고 약간의 지폐가 들어있다. 또 올해의 행동 지침으로 적어놓은 초록빛 스티커가 붙어있다. 연초에 밝힌 바 있듯이 금년의 내 행동 지침은 이것이다. 첫째, 과속 문화에서 탈피. 둘째, 아낌없이 나누기. 셋째, 보다 따뜻하고 친절하기.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기로 했다. 넷째, 놓아두고 가기. 그 사연은 다음과 같다. 여름 안거 결제날, 우리들 영혼의 스승 조주 선사의 가풍을 이야기한 끝에 여러 대중 앞에서 내 결심을 밝혔다. 길상사를 드나들면서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어간다. 그때마다 마음이 개운치 않고 아주 무겁다. 말로는 무소유를 떠버리면서 얻어가는 것이 너무 많아 부끄럽고 아주 부담스러웠다. 늙은 중이 욕심 사납게 주는 대로 꾸역꾸역 가지고 가는 꼴을 이만치서 바라보고 있으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지난 초파일 밤 음악회를 등지고 빗속을 달려오면서 현재 나 자신의 살림살이를 냉엄하게 살펴보았다. 나는 지금 나 자신답게 살고 있는가?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출가 수행자의 분수를 지키고 있는가? 혼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시시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밖에서 간섭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한다. 누가 되었건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음식물이 되었건 그 밖의 일상용품이 되었건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15년 가까이 그 고장에 살다 보니 이웃이 몇 집 생겼다. 주로 오두막에 일이 있을 때 불러다 쓰는 일꾼들이다. 어두운 물건을 묵혀두면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30-40리 밖에 있는 일꾼들 집을 찾아가 두고 온다. 집을 비우고 일을 나가기 때문에 개들만 집을 지킨다.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개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두고 와야 한다. 아낌없이 나누기의 행동지침이 요즘에 와서는 조금씩 그 빛이 바래져 가는 것 같다. 한마디로 이런 일이 이제는 지겹게 느껴진다는 소리다. 그날 법회에 모인 여러 불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보다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려는 내 중노릇을 도와달라는 뜻에서였다. 오늘부터 내 차에는 아무것도 싣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도 그런 뜻에서였다. 공덕으로 따진다면 어떤 한 사람에게 보시나 공양보다는 여러 대중에게 하는 것이 훨씬 크다. 왜냐하면 대중공양이 곧 제불공양, 여러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대중의 한 사람으로 그중 한 몫을 받으면 된다. 올여름 일이 있어 길상사에 나갈 때는 내 손으로 가꾼 상추를 뜯어 가지고 간다. 혼자서는 자라오르는 채소를 감당할 수도 없거니와 대중과 함께 공양하기 위해서다. 여럿이서 함께 먹고 있으면 혼자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맛이 있고 즐겁다. 놓아두고 가기. 때가 되면 삶의 종점인 섣달 금음날이 되면 누구나 자신이 지녔던 것을 모두 놓아두고 가게 마련이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이다. 미리부터 이런 연습을 해두면 떠나는 길이 훨씬 홀가분할 것이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오기 전에 어느 날 길상사에서 보살님 한 분이 나하고 마주치자 불쑥 스님이 가진 염주 하나 주세요 라고 했다. 이틀 후에 염주를 전했다. 그때 그 일이 며칠을 두고 내 마음을 풋풋하게 했다. 평소 나는 염주나 단주를 몸에 지니지 않는다. 불단 곁에 두고 이불 끝에 염주를 굴리며 염송을 하거나 침상 머리에 두고 잠들기 전에 잠시 굴리며 무심을 익힐 뿐이다. 요즘에 와서 느끼는 바인데 누구로부터 받는 일보다도 누구에겐가 주는 일이 훨씬 더 좋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주는 일보다 받는 일이 훨씬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탐욕이고 인색이다. 그리고 주지 않고 받기만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빚이고 짐이다. 세상살이란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마련인데 주고받음의 균형을 잃으면 조화로운 삶이 아니다. 주고받는 것은 물건만이 아니다. 말 한마디, 몸짓 한번, 정다운 눈길로도 주고받는다. 따뜻한 마음이 따뜻하게 전달되고 차디찬 마음이 차디차게 전달된다. 마지못해 주는 것은 나누는 일이 아니다. 마지못해 하는 그 마음이 맞은편에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덕이란 그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라기보다도 이웃에게 전해지는 그 울림에 의해서 자라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할 것 같다. 덧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자신의 일몰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온다. 그 일몰 앞에서 삶의 대차 대조표가 훤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는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그때는 이미 내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다가 간 자취를 미리 넘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 자신으로서는 볼 수 없다. 평소 자신과 관계를 이루었던 이웃들의 마음에서 드러난다. 거듭 강조하는 바이지만 나는 요즘에 이르러 받는 일보다도 주는 일이 더 즐겁다. 이 세상에서 받기만 하고 주지 못했던 그 탐욕과 인색을 훌훌 털어내고 싶다. 한동안 내가 맡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새 주인에게 죄다 돌려드리고 싶다. 누구든지 나와 마주치는 사람들은 내게 맡겨놓은 것들을 내가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두루두루 챙겨가기 바란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처럼 빈손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본래 무일물, 이것이 출세간의 청백가풍이다. 아름다운 마무리.
오늘 오후 채소밭을 정리했다. 고랭지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오이넝쿨과 고추대와 아욱대 등을 걷어냈다. 여름날 내 식탁에 먹을 것을 대주고 가꾸는 재미를 베풀어준 채소의 끝자락이 서리를 맞아 어둡게 시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때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이 해야 할 도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긍정한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과 모든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준 삶에 대해 이 존재계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길이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그때그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그 물음은 본래 모습을 잃지 않는 중요한 자각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일의 결과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자신의 순수 존재에 이르는 내면의 연금술이다. 내려놓지 못할 때 마무리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 다른 윤회와 반복의 여지를 남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진정한 내려놓음에서 완성된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채움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에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고 그 비움이 가져다주는 충만으로 자신을 채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의 본질인 놀이를 회복하는 것, 심각함과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천진과 순수로 돌아가 존재의 기쁨을 누린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안다. 과거나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임을 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미지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또한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 용서와 이해와 자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일깨운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자연과 대지, 태양과 강, 나무와 풀을 돌아보고 내 안의 자연을 되찾는다. 궁극적으로 내가 기댈 곳은 오직 자연뿐임을 아는 마음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개체인 나를 뛰어넘어 전체와 만난다. 눈앞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세상의 한 부분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구속과 생각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삶의 예속물이 아니라 삶의 주체로서 거듭난다. 진정한 자유인에 이르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마무리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향기와 맛과 빛깔을 조용히 음미한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향기와 빛을 부여하는 일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스스로 가난과 간소함을 선택한다. 맑은 가난과 간소함으로 자신을 정신적 국비로부터 바로 세우고 소유의 비좁은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또한 단순해지는 것 하나만으로 만족할 줄 안다. 불필요한 것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자기 자신과 더욱 가까워진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가릴 줄 안다. 문명이 만들어낸 온갖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느 것이 진정으로 내 삶에 필요한가? 나는 이것들로 인해 진정으로 행복한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살아온 날들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것, 타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는 것, 그리고 수많은 의존과 타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홀로 서는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춘다. 그 어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순례자나 여행자의 모습으로 산다. 우리 앞에 놓인 이 많은 우주의 선물도 그저 감사히 받았을 뿐 언제든 빈손으로 두고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머지않아 늦가을 서릿바람에 저토록 무성한 나뭇잎들도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빈 가지에 때가 오면 또다시 새 잎이 돋아날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책 읽기를 마치며 생기사기라는 철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과 사는 필연입니다.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는 그분의 삶과 떠남을 함축하고 있는 글입니다. 시작은 하늘의 뜻일지나 마무리는 스스로 준비할 수 있기를 대부분 사람들은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